칼융이 거의 한 세기 전에 발견한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실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이 단순히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깊은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당신을 걱정하는 척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어둡고 악한 부분들과 마주하지 못할 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 보통은 그들이 질투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그들의 분노를 풀고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을 대상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심지어 친근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당신의 명성관계, 심지어 인생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대표하는 것들, 성공 자신감 또는 단순히 그들이 자신은 절대 가질 수 없다고 믿는 빚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보통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어둠의 부분인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그림자가 통합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표현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해 죄를 짊어질 희생양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단순히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당신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편집증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기 우리에게 가르친 생존 기술입니다. 가장 미묘한 징후를 통해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두 개의 가면을 쓴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가면은 페르소나.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가면은 그림자. 그들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너무 크고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벽한 페르소나 아래 그것을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 옆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 달콤한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몰래 당신을 해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언하지만 그 조언들은 실제로 당신을 실패로 이끌도록 설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명백한 적들,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숨겨진 적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의 옷을 입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런 징후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마음을 열고 비밀과 약점을 바로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공격할 무기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징후들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보통 내면 깊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서 고통을 잊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지혜와 연민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단순히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당신을 파괴하려고 할 때를 인식하는 가장 미묘한 5가지 징후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징후들은 윤기 인간 마음의 어둠의 부분인 그림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분석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과도한 관심과 탐색적인 질문입니다. 아마도 가장 미묘하면서도 첫 번째 징후는 당신의 삶에 대한 과도한 관심입니다. 융에 따르면 치유되지 않은 그림자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들여다보는 대신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보는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고 계산되고 체계적인 관심입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일 관계, 재정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자세히 묻습니다.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알고 싶어 하고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서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융은한 사람이 자신의 실패와 결점에 직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자신에 대해 더 나은 느낌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는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어둠을 찾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사람들은 비교해서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알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당신을 해치기 위한 무기처럼 그 정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눈 모든 어려움, 실패, 약점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방식에 주의하세요. 평범한 사람이 당신을 걱정할 때는 건강하냐, 일은 어떠냐, 가족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유도하는 질문,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은 어떠냐고 묻는 대신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미래에 대해 걱정되지 않냐고 묻습니다. 부부는 어떠냐고 묻는 대신 남편이 뭔가 변한 것 같지 않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건강은 어떠냐고 묻는 대신 피곤해 보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설계된 것입니다. 첫째, 당신 마음에 걱정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누군가가 계속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해 묻는다면 의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평상시라면 나누지 않을 정보를 나누도록 유도합니다.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 걱정되지 않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말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더 신뢰하고 더 많이 나누게 만듭니다. 융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보통 매우 큰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권력감, 당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 당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그들은 당신의 성공에 대해 매우 특별한 태도로 묻습니다. 축하하거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고 의심하는 태도로 묻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냐, 어렵지 않았냐, 새 집을 샀다고 들었는데 대출을 많이 받았냐, 월급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안정적이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언뜻 관심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성공 뒤에 숨겨진 약점과 어려움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 실제로 견고하지 않기를 바라서 자신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 낚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낚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계속 미끼를 던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 자신도 자신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매우 특징적인 징후는 그들이 당신의 삶의 부정적인 세부 사항을 비정상적으로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실패 좋지 않은 관계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그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면 그들은 매우 선명하게 기억하고 가끔씩 언급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해고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걱정 안 되냐, 남편이 까다롭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가족이 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냐 같은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언급하는 것은 관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 속에서 이런 정보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거나 단순히 당신의 삶이 겉보기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이것이 깊은 질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과 실패에 직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과 실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덜 나쁘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한 것은 그들이 당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정신적 위안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거나 악화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정보를 퍼뜨리거나 소문을 만들거나 심지어 당신의 삶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우연히 알아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누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당신의 상태를 걱정한다고 당신의 상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징후의 또 다른 표현은 그들이 항상 당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에 뭘 할 계획이냐, 계획이 있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 같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미래 계획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지하거나 도움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리 알아서 파괴적인 행동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회사를 옮길 계획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기회를 망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심을 만들어내거나 심지어 직접 방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이런 사람들이 보통 당신이 대답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질문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미묘한 심리적 기법을 사용해서 압력을 만들어내고 나누지 않는다면 무례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우리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와 나눌 수 있지 않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말해줄 수 없냐. 나를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왜 숨기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나누지 않는다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관계와 관심을 이용해서 마음을 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해야 할 중요한 것은 진정한 관심과 목적이 있는 관심 사이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관심은 보통 개인적 경계에 대한 존중을 동반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묻긴 하지만 당신이 나누고 싶지 않을 때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고 압력을 만들지 않으며 개인적인 정보를 지키고 싶어 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아니오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돌아와서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거나 나누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항상 비교하고 미묘하게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두 번째 징후는 지속적으로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항상 당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윤기 인간 심리학 연구에서 깊이 분석한 그림자 투사의 가장 명확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융은 한 사람이 삶에서 자신의 위치 성취 또는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들은 우월감의 상대적 느낌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보통 그들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깊은 고통과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당신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악한 의도를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미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간접적인 비교. 그들은 당신과 같은 나이인 A씨는 지금 이미 이사로 일하고 있다거나 B씨는 방금 집을 샀는데 계획이 있냐거나 오늘 C씨를 만났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우리와는 달리 라고 말하고 여운을 남기며 멈춥니다. 융은 이런 종류의 비교가 우연하거나 무의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심리적 영향을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교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언급될 때 당신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압박감을 느낄 것을 아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당신이 경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성공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항상 행복한 커플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당신이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들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행을 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위험한 것은 그들이 항상 이것을 관심이나 심지어 격려의 가면 아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기를 주기 위해 말하는 거라거나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거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진짜 목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열등감, 자기 의심 실패감을 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런 비교들이 당신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융은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그가 비교신경증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없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등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균형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이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을 매우 잘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그들은 심리적 사냥꾼 같아서 항상 당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 관찰합니다. 당신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압박을 나눈 적이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결혼식 행복한 커플 가정을 꾸린 친구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직업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다면 그들은 승진한 사람들, 성공적으로 이직한 사람들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사용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성공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A씨, B씨, C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구체적인 예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만듭니다. 융은 또한 이런 사람들이 비교하기 위한 때를 선택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당신이 이미 의심하거나 걱정하고 있을 때 이런 비교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영향을 극대화하고 당신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고 언급한다면 그들은 즉시 성공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행복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재정적 스트레스를 언급한다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잘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는 부적절함이나 실패감을 깊게 만들기 위해 계산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런 징후의 표현은 그들이 당신의 성취를 평가절하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공유할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나 축하가 아니라 그것을 작게 만들거나 설명해 버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다거나 요즘에는 성공하기 쉽다거나 자신도 예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기 성취 질투라고 부른 것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의 부족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의 성공을 그들 자신의 실패나 선택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승진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승진하지 못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행복한 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외로움이나 관계 문제를 강조합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부각시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전술은 당신의 성공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하냐? 그만한 가치가 있었냐? 너무 빨리 변하는 것이 무섭지 않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성취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특히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관심이나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진짜 목적은 당신의 자신감을 흔들고 당신이 성공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행동이 그들 자신의 그림자의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성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도 성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덜 나쁘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관계에서 드라마와 갈등 만들기입니다. 세 번째 매우 특징적인 징후는 그들이 항상 당신의 관계에서 갈등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분할하여 정복하라는 전술이라고 불렀는데 깊은 그림자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한 것을 당신에게 말하지만 과장되거나 강조되거나 완전히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들은 A씨가 당신이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했다거나 B씨가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다거나 어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그들만이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매우 큰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런 관계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특히 작은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점차 심각한 갈등으로 커지도록 놔두는 것을 잘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말해서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에게 친구가 당신의 새 직장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친구에게는 당신이 새 직장에 대해 확신이 없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당신과 친구 사이에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전술은 그룹 역학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당신이 그룹에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질투한다거나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한다거나 당신이 변했다고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융은 이런 행동이 그들 자신의 사회적 불안감과 열등감에서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룹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은 불안감을 경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만 말하고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댓글이나 칭찬은 절대 전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일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했다면 그들은 즉시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당신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말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혼자 간직할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 정보 공유는 당신의 세상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세상을 더 적대적이고
위험한 곳으로 보게 만들고 싶어 하고 그들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융은 또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삼각관계를 만든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대신 자신을 중재자로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동료 사이에 작은 오해가 있다면 그들은 각자에게 가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는 동료가 정말 화가 났다고 말하고 동료에게는 당신이 사과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개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확대시키고 그들을 상황의 중심에 두며 양쪽 모두가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징후는 당신의 성공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관찰하는 방법을 알면 매우 명확합니다. 당신의 성공에 대한 그들의 반응. 융에 따르면 그림자 투사를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행운을 만나거나 성공하거나 행복할 때 매우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대신 그들은 억지로 기뻐하거나 심지어 슬퍼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표정이 말과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냐거나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이 무섭지 않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적 질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성공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다거나 요즘에는 성공하기 쉽다거나 자신도 예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런 성공들을 몰래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쁘게 말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거나 심지어 당신의 기회를 직접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런 행동이 그들이 성공의 무의식적 사보타주라고 부른 것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보다 잘 지내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은 당신의 성공을 최소화하거나 맥락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그렇긴 하지만 이나하지만 같은 말로 시작하는 댓글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승진했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렇긴 하지만 더 많은 책임도 생겼겠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새 차를 샀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렇긴 하지만 요즘 유지비가 비싸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새 관계에 있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이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댓글들은 당신의 기쁨에 어둠을 드리우고 당신이 성취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심스럽고 의심스럽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대해 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융은 또한 이런 사람들이 종종 당신의 성공에 대한 예언적 경고를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올라가면 빨리 떨어진다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온다거나 조심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경고들은 지혜나 관심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성공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고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전술은 당신의 성공을 외부 요인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다거나 올바른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거나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취에서 개인적인 공로와 노력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공이 운이나 외부 상황 때문이었다고 믿기를 원하고 당신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융은 이것이 그들 자신의 실패에 대한 합리화에서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부족한 성공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도 같은 렌즈를 통해 봐야 합니다. 5번째 징후는 관심으로 위장된 조언입니다.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위험한 징후는 그들이 항상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들이 당신을 실패로 이끌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윤은 이것을 악의적 안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좋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관심의 가면 아래 당신에게 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을 그만두라고 조언하거나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조언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연인과 헤어지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약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항상 당신이 현재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당신이 안정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모험을 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들은 그대로 있으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겸손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융은 이런 조언이 보통 당신의 직관과 반대된다고 관찰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들은 항상 다른 방향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려하지 않았던 복잡한 요소들을 제기하거나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능성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직업 기회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면 그들은 숨겨진 문제들이나 잠재적 위험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관계에 행복하다면 그들은 주의해야 할 적신호들을 지적할 것입니다. 이런 개입은 관심과 지혜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된 후 다음 질문은 어떻게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하느냐는 것입니다. 윤은 가장 좋은 방법이 공격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만들고 그들이 우리를 해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먼저 위의 징후들을 가진 사람들과는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세요. 그들에게 어려움 성공 계획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대화를 표면적인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둘째,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윤은 항상 사람을 인식하는 데 있어 직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인지 설명할 수 없어도 누군가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느낌을 믿으세요. 셋째, 진정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원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에게 고립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덜 영향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동기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보통 깊이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지혜와 연민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어둠에 반응해서 어둠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빛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성장을 선택할 때입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당신의 빛을 끌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그 권력을 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대신 그들의 존재를 당신 자신의 내면의 힘을 개발하고 더 깊은 자기 인식을 기르고 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사용하세요. 기억하세요.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의 창조자이고 우리는 사랑이나 두려움 빛이나 어둠 성장이나 정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의 경험조차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게 당신의 선생님이 되고 당신에게 경계 설정, 직감, 신뢰, 진정한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이런 도전들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연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치유로 변하고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됩니다. 이것이 융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둠과 마주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어둠을 치유하도록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의 어둠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더 밝게 빛날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성공을 기뻐하고 당신의 행복을 원하고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사람들과 당신의 삶을 나누세요. 그리고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세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이것이 더 밝고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인간 마음의 복잡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복잡성을 성장과 치유와 변화의 기회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해를 통한 자유인식을 통한 변화 사랑을 통한 치유입니다.